네,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시간입니다. DB기문투자 조성우 과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제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뉴욕 증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기관도 대거 매수에 들어왔고요. 3,070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3,070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좀 중요한 제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이제부터 좀 3월에 이제 방향성이 본격화되는 그래요? 구간이 아닌가. 그건 좀 차차 해설해 드리겠습니다. FOMC 네. 결과도 좀 기다려 보고요. 자, 그러면은 오늘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. 포트 상담 02-2000-4821번입니다. 무료 전화 주시고요. 어제 우리가 단기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내 포트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 무료 전화와 또 유료 문자 샵 2034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? 자, 3월의 승부처. 이게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어떤 전선이 딱 여기에 모인 느낌이에요. 지수는 어쨌건 3,070포인트. 제가 3,070 정도에 근접하면 이제 네. 거기서 시장 판단 한번 해보겠다.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3월에 제가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변화하면서 어느 지점에 딱 모였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딱 지금 시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장이 좀 꾸역꾸역 반등을 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또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고,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승부.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야구 경기 뭐 1회부터 이제 9회까지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어떤 그 중간중간에 그 중요한 승부처들이 있잖아요. 결국엔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건데 지금 시장도 딱 그런 어떤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은 뭐 시장 한번 점검하고요. 코스피 한번 볼게요. 네. 코스피가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건 우리 3월에 3,100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예, 그건 아시죠? 3월에는 3,100을 한 번도 장중에도 찍은 적이 없는데 네. 어제가 월초에 좀 힘들었잖아요.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도 3월은 굉장히 좀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동안 3월 초는 굉장히 좀 힘든 장이었죠. 그러다 어느덧 이제 중순이에요. 예, 네. 어느덧 중순 절반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일단 3월 현재 코스피는 약 1.8%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선전하고 있는 지수대만 놓고 봤을 때는요. 그리고 어제는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일단 21선인 추세선을 또 이제 회복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도 뭐 어쨌건 표면적으로 개선이 돼 있습니다. 외국인이 현재 3월 현재 코스피를 5,800억 순매수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내내 팔다가 옵션 만기라고 그 다음 날 사준 거 그리고 그 뒤로 또 야금야금 팔아 그러니까 그 이틀 사준 걸로 그냥 요 통계가 나오는 거다.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도 현재 3월 현재는 이제 개선이 돼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환율도 한번 볼게요. 환율도 한번 보시면 일단 어제 그래도 1,130원을 살짝 하회해서 이렇게 마감했으니까 환율도 어쨌건 최근에 좀 뭐 물론 이제 재성에는 안 찹니다만 그래도 다시 이제 1,130원을 좀 하회했다. 요 정도.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환율 여건도 분명히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승부처를 앞두고서 그래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3월의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이 구간에서는 좀 힘을 내서 반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승부를 내려고 이제 왔다라는 거죠.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되겠죠.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어쨌건 뭐 사실 최근 반등장에 삼성전자가 사실 딱히 해준 건 없어요. 딱히 해준 건 없는데 사실 3월 초에 그 힘든 하락장을 삼성전자가 방어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삼성전자는 3월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실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82,000원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다지는 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승부처에서는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공격 쪽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라는 요 이제 이 카드는 좀 빼고 생각하는 게 좀 속편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승부처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면 그러면
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해줘야 되고 사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체감 지수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. 삼성전자가 과묵한데 네.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이 해주는 거니까.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.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삼성전자가 급등하길 바랄 이유는 없다. 뭐 그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. 어쨌건 3월에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4개의 이제 체크 포인트가 뭐였냐면 네. 이제 미국 국채금리, 환율,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이었는데 네.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일단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제 환율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쨌건 개선되는 모습을 현재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바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요게 이제 개선이 되느냐. 근데 요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제 내일 새벽에 FOMC. 나온다 네. 이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요 화면 어제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오류 때문에 못 보여드릴 요 화면 하나. 요게 미국 국채 지금 10년물인데 현재 1.62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요게 전고점이 1.637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이제 약세를 보인 거, 전강 후약을 보인 것은 또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오르기 때문인데 이 국채금리가 왜 여기서 버티고 있는지는 제가 어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과연 연준이 시장이 바라는 선물을 줄 것인가 이제 이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남은 겁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승부처에서 요 미국 국채금리가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아래로 확 꺾인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꾸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금 좀 시장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요런 이제 시나리오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밤에 새벽에 뉴스를 검색하면서 인상적인 인터뷰 하나를 좀 제가 봤어요. 그러니까 이 글로벌 이 유명 자산 운용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미국의 모 매체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. 요 멘트가 너무 인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주목할 것이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엔 내일 새벽이 결국엔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아래로 급격하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로 환호할 수도 있다라는 그걸 좀 이 함축적으로 좀 상징하는 그런 인터뷰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늘 내일 요 이틀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어떤 3월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고 또 3월 이후의 시장 방향에도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조르는 상태에서 원하는 시점에 연준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시장은 다시 안도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연준이 어제 말씀드린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마음속으로는 저울질하고 있을지는 몰라요. 사실. 하지만 그것을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에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시장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일단 뭐 차분하게 미국의 FOMC 참 부럽네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미국의 FOMC라고 할 수 있는 네. 그런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사실 주목받지를 못하고 한국 사람이면서도 항상 미국 중앙은행의 그쵸. 그런 회의를 봐야 된다라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.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자본시장을 아무래도 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무튼 뭐 내일 일단 우리 시장은 방향을 본격화할 네. 것이고 또 그 시점에서 또 저는 또 시장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내일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3월 중반까지 잘 견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하루 남았고요.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시장을 부담을 덜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포트 상담해 드립니다. 무료 전화 02-2000-4821번, 유료 문자 샵 203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승부처를 앞두고 우리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포트 현황을 한번 그렇죠. 점검해 주세요. 중요한 승부처니까 우리 포트 현황을 한번 또 점검하고 또 한동안 점검도 안 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고요. 네. 이제 편입 종목 현황 나오죠.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현재가를 보시면 되고 뭐 최고가는 일단 뭐 거기까지 갔었다 이런 거니까 일단 현재가 중심으로 보자면 일단 한세실업이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AP 시스템의 수익률 추월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건 좀 소비주가 IT보다는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맞아요. 시장 대비 네. 아웃퍼폼했다라는 게 이 포트 안에서도 나타나고 사실 이 포트 안의 시장에 어떤 프레임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술주의 어떤 그 고평가 논란이나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 기술주가 튀어 올라가면서
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이 이제 시세를 좀 분출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시장이 좀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경기 관련주 쪽, 그러니까 한세실업, 소비주 이런 쪽이 이제 시세를 내는,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뭐 포트 수익률은 뭐 대체로 뭐 안정적이고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하이로 코리아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편입을 했으면서도 지금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는 뭐 선전하지만 이제 수익률 자체로는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좀 점검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. 하이로 코리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. 사실 그래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방송을 이제 여러분 한 10분 정도 찾아뵙고 저는 객장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객장에서는 뭐 6시간 반 동안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해소를 해드리지만 방송은 사실 10분 남짓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으니까. 근데 오늘 좀 궁금하실 것 같아 갖고 하이로 코리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 실적이 발표됐어요. 작년께. 작년 영업이익이 161억이 나와서 전년 대비해서 8.4%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도 실적은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경기 관련주 쪽에서 이제 조선주의 흐름이 좋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주가 왜 올라갑니까? 지금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하이로 코리아는 그 후방 업체로서 피팅 밸브 업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 어떤 이 수주 모멘텀은 결국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후방 업체들이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데, 하지만 이제 최근 시장의 뭐 어떤 시황을 감안하더라도 뭐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위로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, 일단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은 손절가 이제 14,000원으로 그때 이제 살짝 시황을 고려해서 하향을 해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지금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14,000원을 뭐 이탈하는 그런 위협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때는 뭐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격 레인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이제 더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포트 종목 중에 하나 PI 첨단 소재를 항상 예시로 들으면은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지만 제가 이거 포트에 편입한 게요. 작년 10월이었어요. 10월에 편입해가지고 2달 동안 꿈쩍도 안 했다고요. 맞아요. 근데 뭐 하이로 코리아는 뭐 아직 편입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이런 거 조급하면 안 이제 되죠. 너무 좀 네. 지루해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히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이로 코리아 그래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한번 에이스 해드린 거고 일단 실적이 좋아요. 실적이 좋고 모멘텀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아직 시장에서 이 종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면 된다.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하이로 코리아 이제 한 달 됐습니다. 우리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유심히 지켜보겠고요. 더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를 통해서 또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02-2000-4821번 무료 전화고요. 샵 2034 유료 문자도 열려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 조성은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